네. 오늘은 이런 제목. 내 손 안에 하나님 나라? 약간 물음표를 붙였죠. 모르겠다는 거죠. 나랄까? 라는 내용인데 어쨌든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이 볼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손에 우리는 아니죠. 여러분 아마 알 수도 있겠다. 우리 특히 여러분의 형 누나들한테도 중학생들한테도 손에서 놓지 않는 우리가 이 스마트폰 그리고 그에 따라 들어가는 여러분 뭐 쓰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어릴 때는 버디버디라는 게 있었습니다. 버디버디 알아요, 여러분? 낙서하지 말고, 낙서하지 말고. 버디버디 알아요? 버디버디 알죠? 그래서 쟤랑 비슷한 외모는 알 텐데. 그부터 시작해서 이제 슬슬 싸이월드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미니홈피 이런 쭉쭉쭉 지나가다가 페이스북이 등장하더니 모든 걸 평정했죠. 그 다음에 갑자기 인스타가 나왔더니 사실은 페북이랑 인스타랑 하나라더라 이러면서 엄청나게 우리의 시간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 그래도 여러분은 근데 어떤지 모르겠네. 다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나이가 조금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물어보고 싶어. 자, 우리 손들기를 줬고 진짜 손을 들어줘. 나는 내 스마트폰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내 거 있습니다. 손. 레미야 있고. 난 내 스마트폰이 있다. 당연히 있고. 선생님들 당연히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끄고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알지 못하겠네. 은성이 아직 없어요. 레미가 있고 시연이 있고. 좋습니다. 어쨌든 다행히 내려도 돼요. 내려도 돼요. 나단 아직 핸드폰 없어요? 나이가 오케이. 준서 어떻습니까? 네? 준서는 혹시 준서 핸드폰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부모님 거 빌렸어요? 필요하면. 없어요. 뭐라고요? 없어요. 없고 준영이는? 엄마 아이패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이패드로 들어오고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한국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외국에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준비한 거랑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여러분 친구들, 특히 한국에 사는 친구들은 이렇게 산다더라 라는 걸 좀 듣고 특히 여러분 아직 어린 친구들은 여러분 핸드폰이 잘 없을 거잖아요. 그래도 뭐 보는 거 좋아하죠? 서연이야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뭐 제일 좋아합니까? 뭐 보는 거 제일 좋아해요? 서연이 뭐 보는 거 제일 좋아해요? 괜찮아요. 아무거나 말해봐요. 하나. 알겠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돌아와. 안 물어볼게, 돌아와.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 뭐 부모님 거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그죠? 없어도 보긴 보죠. 보면 한번 고개 끄덕여 줄래요? 나는 뭐 보는 거 있다. 한 번만 고개 끄덕여 줄래요? 없나? 일단 너무 거룩한가? 어쨌든 한번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있다고 하기엔 애매하다. 세연아 어떤 상황이니? 저는 네. 아빠가 옛날에 쓰던 핸드폰은 그냥 공부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아하. 게임도 못하고 그걸로 딴 제 거는 못 핸드폰 하는구나. 애매하거든요. 애매하다고. 중학생 때 엄마 아빠가 사주신대요. 고등학생까지 기다려 하셨군요. 아니 중학생. 중학생까지. 조금만 참으면 되겠네. 네. 빨리 갖고 싶어요? 네. 왜 가지고 뭐 하고 싶은데요? 어 그러니까 게임 마음껏 하고 그게 아마 안 사주는 이유 아닐까? 그 이유가 바로 부모님이 핸드폰 안 사주는 이유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부모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부모라서 그렇습니다. 나단 대학까지. 그럴 수 있죠. 특히 그쪽은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들 뭐 어른들 항상 똑같은 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하루에 1시간 넘으면 문제 생긴다 이런 말 하는 거죠. 하루에 1시간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이 넘어가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만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스마트폰은 없었기 때문에 이삭이 하루에 얼마나 하는데 이삭아 빨리 채팅을 쳤어. 이삭이 하루에 얼마나 해요? 갑자기 마음이 무섭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도사님, 제가 어렸을 때는 뭐가 있었냐면 TV가 있었어요. TV, 텔레비전. 텔레비전은 그때는 채널이 SBS, 뭐 KBS 2개, MBC, EBS 5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게 5개 있었던 시절인 거죠. 그때도 뭐라 그랬느냐? TV는 바보 상자다라고 그랬어요. 바보 상자. 왜? 우리가 머리를 안 쓰고 그냥 그거를 멍하니 보고만 있으니까 뭐 머리도 안 쓰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멍하니 보고 있으면 우리한테 계속 막 정보를 때려 넣어 주니까 그것만 보고 있으면 사람이 자기 생각을 못 하고 멍청해진다. 그래가지고 바보 상자라 그랬어요. 바보 상자. 여러분도 똑같은 말을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집에서 거실에서 TV는 안 보니까 주로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는데 1시간 넘으면 문제가 생길 거다 하는 거죠. 무슨 문제가 생기냐?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어른들이 걱정하느냐? 게다가 이게 여러분이 사용이 늘어난 게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탓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죠. 이거 코로나. 예?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게 딱 생기면서 우리 아까 레미아랑 얘기했지만 수업을 다 뭘로 해요? 줌으로 하죠. 줌은 뭘로 들어갑니까? 컴퓨터, 아니 패드, 아니 뭐 핸드폰 이런 걸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줌 있고 이거는 공부하는 건데 옆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걔가 이제 막 우리를 막 유혹하는 거잖아요. 야 공부 끝났으니까 이것도 보러 오자 막 이런 거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사용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게 여러분 탓이 아니라 어떤 시대의 흐름도 분명 연관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느냐를 보기 전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늘어났느냐? 여러분이 핸드폰 쓰는 시간이 진짜 늘어났을까를 보니까 늘어났죠. 초등학교 저학년이 몇 학년이에요? 1, 2, 3학년 나이죠. 1, 2, 3학년 나이는 2015년도에는 하루에 26분을 봤대요. 스마트폰을 26분 사용했대. 이게 자기 스마트폰을 갖고 사용한 것만 카운트하는지 아니면 엄마 거를 빌려서 하는 걸 카운트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이게 엄마 거를 빌려서 하는 것까지 포함한 거면 우리 애들 큰일 났죠. 제 애들은 큰일 났어요. 우리 애들 1시간씩 보거든요. 유튜브 맨날 마인크래프트 뭐 이런 거 찾아서 보는데 그럼 평균의 3배를 넘게 보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초등학교 9학년이 되면 이때쯤 되면 그래도 뭐 자기 스마트폰이 있는 나이니까 1시간이었다가 둘 다 거의 2배씩 늘었어요. 2018년 이것도 코로나 전이에요. 코로나가 됐을 때는 더 늘었겠지. 어쨌든 45분이면 2배, 거의 2배 늘은 거고 1시간 45분도 거의 3분의 1이 는 건데 코로나가 온 다음에는 거의 뭐 엄청나게 늘었겠죠. 지금보다 스마트폰을 붙잡고 사는 시간이 훨씬 늘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염려가 되는 거죠. 장기화되고 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청소년은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이 어떤 뭐랄까 여러분의 세대, 여러분의 친구들한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를 쓰신 분이 뭔가 통계를 하나 보고 연구를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다 3살 차이죠. 초등학교 4학년이고 3살 넘어가면 중학교 1학년이고 3살 넘어가면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이렇게 청소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10대라고 부를 수 있는 세대를 통틀어서 다 조사를 했는데 스마트폰을 과의존한다.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불안하고 막 스마트폰을 5분에 한 번씩 확인해야 되고 이런 친구들이 13%가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빠져 사는 친구들이 그만큼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서 놀 수도 없고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물론 말씀 읽고 기도하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은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주님 만날 시간이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렇게 긍정의 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여러분의 친구들은 다 뭐하고 있다 그때 스마트폰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독인데
그래서 중학생, 여러분보다 조금 나이 있는 여러분의 언니 오빠들은 4명 중에 1명이 스마트폰 중독이거나 중독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면 25%잖아요. 친구가 4명 모이면 여기 지금 20명 정도 있잖아. 이 중에 5명은 뭐다? 중독적이거나 중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발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4명 중에 1명이 힘들어하는 거면 거의 모든 상황에 다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스마트폰이 우리 가운데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스마트폰의 문제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 여러분 스마트폰이란 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스마트폰이 네모 반듯하니 너무 멋있게 생겼다. 그래서 스마트폰 보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뭐예요? 그거를 통해서 접속되는 뭐 유튜브라든지 뭐 여러분 SNS 뭐 쓰는지 모르겠지만 틱톡이라든지 이런 거를 들어가려고 스마트폰을 쓰는 거잖아요. 혹은 뭐 아이패드를 쓰든 컴퓨터를 쓰든 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우리가 그 세계랑 밀접해지고 있다는 거죠. 가상 세계랑 우리가 훨씬 더 밀접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걸 남기셨어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면 손가락, 손목, 목에 근골격계 이상이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핸드폰 많이 하는 사람 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북목이라고 들어봤어요? 거북목? 핸드폰 너무 쓰면 손가락 아프고 목이 이렇게 든다. 거북목이 되고 안구가 건조해지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수면장애 공격성이 온다. 여러분 갑자기 요즘 화가 많아졌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썼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건 뭐랑 연관이 있냐? 가족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가족 기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여러분이 가상 세계로 들어가는 그 습관은 다 여러분의 탓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약 스마트폰을 사용 안 하신다면 여러분도 안 할 거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분이시라면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든 이게 왜 뭐가 무슨 뭘 말하는 거냐? 가족 기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그 가상 세계에 빠져 들어가 있는지는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 얼마나 여러분을 잘 도와주고 있는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관심이 많아서 여러분을 데리고 뭐 공원도 나가고 여러분이랑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도 많고 여러분이랑 보드게임도 하고 여러분이랑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시간이 줄어들 텐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약간 너무 바쁘시거나 하면 여러분이 다른 걸 찾다가 못 찾아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시간도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스마트폰 시간을 좀 줄이고 싶다면 이걸 줄이는 시간에 대신 할 걸 찾으셔야 돼요. 이거 그냥 마냥 줄여야지 하고 줄여지는 게 아니라 이걸 줄이는 대신에 그럼 나는 뭐 내 동생하고 내 엄마하고 내 아빠하고 아니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시간을 더 보내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그건 나중에 할 얘기니까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의 어른들은 이런 것들 많이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대는 이 걱정이 되는 세대가 맞나? 맞나 싶은 거죠. 여러분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입니다.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저는 태어날 때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그러니까 한 25년 전쯤에는 오프라인밖에 없었어요. 가상 세계가 없었어. 집에 컴퓨터가 없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글씨 치시는 타이프라이터 같은 거 있었어도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인간관계라면 당연히 뭐냐면 다 밖에서 직접 만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놀이터 가서 놀고 놀이터 가면 친구들이 당연히 있는 거고 그 아무도 약속하지 않았지만 그 시간에 그 놀이터 가면 저 친구들 있다. 분명 있어. 가서 놀다가 배고프면 들어와서 밥 먹고 공부하고 씻고 자고 내가 언제 누구랑 몇 시에 만날지 아무도 모르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던 시대였는데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면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왔죠. 근데 저 같은 어른은 이미 오프라인 세계 위주로 내 세계가 구성돼 있으니까 이미 오프라인 세계가 먼저 내가 주로 있던 세대니까 나중에 들어온 온라인은 그거의 두 번째 중요한 세계가 된 거예요.
그것보다 두 번째 중요한 세계. 근데 여러분은 다르죠. 여러분은 태어나고 여러분의 친구들이랑 사귀고 여러분이 학교 수업을 가고 할 때부터 온라인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프라인을 면접 경험하고 온라인을 경험한 게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경험하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형 누나 고등학생까지만 가도 그래도 오프라인이 먼저였던 시대였는데 여러분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가는 첫 번째 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냐? 카톡을 하잖아요. 제가 전도사 할 때 뭘 느꼈냐면 카톡을 하는데 내가 말을 걸어. 그러면 저처럼 오프라인이 먼저인 사람은 당연히 카톡을 멈추고 오프라인 대화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카톡으로 돌아가는 게 예의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이 때는 오프라인에서 말을 거는 나를 잠깐 멈추라 그래. 잠깐만요. 내가 여기로 카톡으로 먼저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 마치고 전도사님이랑 얘기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버릇이 없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저는 오프라인이 먼저인 세대이기 때문에 실제로 만나서 얘기하는 게 먼저고 그다음 이 카톡 잠깐 멈추고 내 먼저인 거 얘기하고 카톡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세대는 그게 아니라 두 개가 똑같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스마트폰 보면서 가상 세계를 통해서 친구를 만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시대가 됐다는 건데 그러면서 뭐가 어떻게 되느냐? 문해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문해력이 뭔지 알아요? 문해력? 모르죠. 문해력은 뭐냐면 간단한 얘기입니다. 문은 글자예요. 해는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력은 힘이고 글자를 해석하는 힘. 내가 이 글을 읽는데 우리가 글은 다 읽을 수 있잖아요. 한글 아니까. 근데 한글을 다 읽어도 그 글의 뜻을 이해하는 거는 다른 얘기죠. 여러분이 갑자기 대학생 언니, 오빠, 누나들이 읽는 전공 서적을 읽으면 소리내서 읽으면 읽을 수 있죠. 근데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문장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문해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이와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글을 많이 읽으면서 문해력이 점점 더 올라가야 되는데 스마트폰 세대가 되면서 이게 힘들어졌다는 거죠. 왜요? 조금이라도 긴 글이 있으면 안 읽으려 그러죠. 스압주의. 나 이게 뭔지 한참 찾아봤어요. 여러분 스압주의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스크롤의 압박이래. 스크롤의 압박. 글이 길면 주의가 붙는 거지. 이건 글이 길다. 읽을 때 각오하러 들어와라. 그 다음에 세 줄 요약해 주세요. 글이 길면 다 안 읽겠다는 거죠. 다 안 읽는다. 글 쓴 네가 세 줄로 요약해라. 이런 게 요즘 세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라는 거죠. 문화라기보다는 어떤 세태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여러분의 형 누나들이 중학교 3학년이 문해력이 얼마나 되나 이런 거를 테스트해 봤는데 11% 10명 중에 1명은 아직 여러분 수준이라는 거죠. 나이는 여러분보다 5살 더 먹었는데 글을 읽는 실력은 여러분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27%가 이미 미달랐어. 둘이 합치면 한 38% 되죠. 한 3분의 1은 중학교가 요구하는 수준의 글을 읽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중학교 교과서는 누구 수준으로 쓰여 있겠어요? 중학생 수준으로 쓰여 있겠죠. 근데 이 38%는 중학교 수준의 글을 보면 이해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를 막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스마트폰이 거기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면 일단 소통이 단절됐어. 소통이 단절되면 뭐가 문제냐? 여러분은 여러분이 안 쓰는 단어를 어디서 얻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나 이 단어 안 써. 근데 그 단어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 여러분의 엄마 아빠하고 대화할 때 와요.
여러분의 친구들하고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쓰는 말만 계속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엄마, 아빠, 형, 누나, 삼촌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때 내가 자주 안 쓰는 말도 들어보고 그때 내가 이제 안 쓰는 것도 들어보고 하면서 여러분의 능력이 쑥쑥쑥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세대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일단 빠르고 자극적인 컨텐츠에 익숙해져. 뭐든지 빨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잠깐 영어 학원을 했을 때 초등학교 2학년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뭘 하냐면 틱톡이라는 거였어요. 틱톡. 틱톡이 뭐냐면 30초짜리 춤을 찍어서 올리더라고. 와,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인데 팔로워가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내가 영어를 봐주다가 잠깐 눈을 돌리잖아요. 그럼 책상에 앉아서 그걸 찍고 있어요. 손을 이렇게 춤추면서 틱톡을 찍고 있어. 찍고 올리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활자로 된 컨텐츠를 적게 접한다. 활자로 된 컨텐츠를 적게 접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긴 거, 그리고 뭔가 내 사고력을 요하는 거를 점점 더 어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대신에 뭐예요? 스마트폰처럼 스마트폰 화면이 작잖아요. 작고 기니까 거기 한 번에 들어갈 분량만큼만 한눈에 들어오는 정보만 볼 수 있고 긴 글은 보기 어려워하는 게 요즘 세대다. 글자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비슷한 친구들만 만난다는 거죠. 온라인으로. 비슷한 친구들만 계속 만나니까 내가 쓰는 말이 제가 쓰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어휘가 풍부해질 내 말의 다양성이 풍부해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쵸? 틱톡에 이상한 거 신기한 거 막 자극적인 거 여러분의 어떤 시선을 끄는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계속 그런 쪽만 가고 어떤 차분히 글을 읽거나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보면 글을 이렇게 읽어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순서로. 이렇게. 근데 스마트폰에 익숙한 친구는 어떻게 글을 보냐면 여기를 한번 봤다가 갑자기 밑을 봤다가 갑자기 위를 봤다가 갑자기 아래를 봤다가 쭉 내려갔다가 무슨 말인지 하고 다시 위로 올라온다는 거죠. 왜? 긴 글을 읽는데 익숙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앞에 조금 보고 너무 길어. 뛰어넘고 밑에 봤다가 이해가 안 돼. 앞으로 다시 올라와. 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 문제죠. 잠시만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성경책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글 읽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면 문제죠. 큰 문제죠. 게다가 성경책은 여러분 어떤 말로 써 있어요? 조금 옛날 말로 써 있죠. 전도사님이 최대한 현대인의 성경, 쉬운 우리말 성경 이런 걸 갖고 오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되게 큰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찾아보면 유튜브에 성경 읽어주는 거 되게 많아요. 왜냐면 듣는 건 좀 편하거든. 성경 읽어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좀 자세히 읽고 왜 읽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어렵다면 들으면서 읽으면 집중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같이 듣고 소리내서 이렇게 읽으면서 같이 읽으면 훨씬 좋다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 문해력이 떨어지면 긴 글 읽기 싫어요. 짜증나. 그러면 성경 볼 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그럴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글이 어려워지는 건 또 뭐가 있냐면 희망 직업이 있어요. 운동선수가 계속 1등이고 그다음에 2019년에 3위가 유튜버였어요. 크리에이터. 그다음에 좀 20년대 가니까 좀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크리에이터가 4위고 프로게이머가 5위고 쭉쭉 내려가면 만화가도 있죠. 여러분이 되고 싶은 직업들 중에서 이런 어떤 가상세계에 관련된 직업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보는 유튜브 구독자 순위예요. 여러분이 대단하다는 게 뭐냐면 1위부터 3위는요. 거대 기업입니다. 그죠? 블랙핑크 누구예요? 아이돌이죠. 방탄소년단 누구예요? 아이돌이에요. 근데 4위에 누가 있느냐? 보람튜브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어린이들 보는 유튜브예요. 여러분 모르면 할래요. 좀 다행인 거고. 찾아보지 마요. 찾아보면 안 되네. 여러분들 어린이들 보는 보람튜브가 저 엄청난 SM보다 위에 있어. SM이 뭔데요? 소녀시대에 있는 엔터테인먼트잖아. 되게 유명한 엔터테인먼트보다 더 위에 보람튜브가 딱 있어요. 여러분 대단하다는 거죠. 여러분 세대가 보는 건데 뭐예요? 구독자 수 2,700만 명. 엄청나죠? 그리고 또 있죠. 뭐 기획들 다 빼내고 기업들 다 빼내고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하는 유튜브 수익만 쭉 해놓으면 ASMR 음악 이런 게 1인데 우리는 뭘 좋아하냐? 먹방 이런 거 좋아한다는 거죠. 크리에이터 돼서 뭐 할래요? 잘 먹기만 해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유튜브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뭐가 문제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아까 말하지만 이상하고 재밌는 것 중에는 여러분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 79%가 폭력 선생증 컨텐츠를 봤다는 거죠. 주로 뭘 통해서? SNS, 뭐 틱톡, 아니면 뭐 인스타, 페북 이런 걸 통해서 봤다는 건데 이거는 뭐 크게 의미 있는 기사가 아닌 게 뭐냐면 청소년의 100%가 스마트폰을 하는데 인터넷에 들어 가상 접속하는데 그중에 79%가 봤다. 거짓말이겠죠. 99%가 봤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옛날에는 뭐 약간 이상한 거 보려면 몰래 숨어서 막 이상한 책 같은 거 막 침대 밑에 숨겨놓고 그래야 됐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우리 부모님한테 뭐 여쭤보면 곤란하면서 대답해 주실 겁니다. 어쨌든 막 이상한 책 같은 거 보려면 어디 막 숨겼다가 엄마한테 걸리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내 손 안에 있어. 검색만 하면 찾아낼 수 있게 됐으니까 훨씬 더 음란한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쉽게 들어오게 됐는데 더 심한 건 뭐냐면 이게 지난달 기사입니다. 지난달 기사. 여러분 페북 해요? 유튜브 같은 거 봅니까? 유튜브는 봐요? 유튜브는 좀 보죠. 유튜브를 보면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좀 이렇게 뭐를 바꿀 일이 있어서 핸드폰 이런 거 좀 검색해 보면 갑자기 그 다음 날에 나한테 추천 동영상으로 핸드폰이 쭉 떠요. 내가 또 갑자기 고양이가 귀여워서 고양이를 몇 번 검색하면 그 다음날 내가 유튜브 딱 들어가면 나한테 이것도 보라고 고양이 관련 영상이 쭉 뜹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알고리즘. 근데 뭐예요? 페이스북. 고마워요, 성남이. 페이스북에서 뭘 했다? 이 알고리즘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일부러 놔뒀다는 거죠. 가짜뉴스, 자극적인 컨텐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보고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니까 계속 뜰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알고리즘이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면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이거를 딱 막았어야 되는데 이게 조회수가 많이 나올수록 이 기업은 돈을 버니까 그걸 막지 않고 그냥 놔두더라. 아니 더 보라고 여러분한테 막 자극하더라는 거죠. 그냥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은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많이 볼수록 좋다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최대한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나를 더 볼까? 이런 걸 연구하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흥미를 끌 만한 자극적이고, 맞아, 자극적이고, 막 이상하고, 기괴하고, 막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엄청나게 노력할 거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 여러분 어때요? 100명 중에 4명이 하루 여가 시간이 2시간 미만이다. 공부하고 할 거 하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시간은 2시간 미만인데 아까 뭘 했어요?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2시간이 넘어가죠. 뭐야 이거? 여러분 쉬는 시간은 거의 다 뭐 한다는 거예요? 핸드폰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친구들이 다 거기 가 있어.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친구들이 다 거기 가 있어. 그럼 뭐예요? 유튜브는. 저기는 어디예요? 새로운 선교지인가? 내 친구들 다 거기 가 있는데 내 친구들이랑 얘기하려면 다 거기를 통해야 되는데 그럼 거기가 새로운 선교지고 내가 거기서 뭘 해야 되는 곳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뭐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컨텐츠 되게 많아요. 미라클이라는 거 있어요. 몸 아프신 형님이 희망을 갖고 하는 뭐 좋은 컨텐츠 되게 많고 좋은 말씀들 굉장히 많고 좋은 찬양 굉장히 많죠. 그죠? 문제는 뭐예요? 보는 사람들만 본다는 거죠.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가 생성되고 서로 추천 누르고 좋아요 누르면서 커져가는데 반대쪽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그들만의 논리로 계속해서 커져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둘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대로 가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그대로 가는데 알고리즘이 두 개를 연결시켜주지 않으니까. 왜? 내가 보기에 불편한 게 뜨면 유튜브 안 들어올 거야. 그럼 안 되니까 서로 좋아하는 것만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볼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 둘 사이의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냥 우리끼리 찬양 좋다. 여기에 멈추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시간을 다 빼앗아가. 여가 시간이 2시간인데 평균 사용 시간이 2시간이야. 뭐야 이거. 여러분 여가 시간을 다 뺏어간다는 건데 그런 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막혀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한테 오셨어요. 이 죄 많은 땅에 하늘의 언어를 전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 유튜브라는 저 가상세계라는 어렵고 힘든 땅에 우리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고 솔직히 그걸 전해주는데 저 같은 사람이 아니면 양복 입고 나와서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면요. 여러분 친구들이 볼 것 같아요? 안 봐요. 로이도 자잖아 지금. 안 봐. 안 본다고. 근데 여러분이 나와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언어로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봅니다. 그게 저는 절대로 하지 못하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다면 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내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친구들은 지금 다 가상세계에 가 있는데 그 가상세계에 빠져 있는 친구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 건가?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해주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줄 건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만 마칠 겁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셔 보셨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막 설명해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말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시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다고. 놀라운 일이죠. 이 죄만의 상관. 그래서 막 싸우기도 하고 독세 자식들 하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뭐도 하셨어요? 혼자 기도도 하셨어요. 하나님과 둘이 보내는 시간도 가지셨다고. 우리가 이 미디어라는 환경 가운데 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것 가운데 이렇게 묶여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디어를 보는 시간도 필요하죠. 하나도 안 보고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겠죠. 같이 보면서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만큼 더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이쪽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묻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미디어를 봐라 마라 뭐 그런 유치한 수준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라면 더 그렇고 여러분이 아니라더라도 여러분의 친구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가상세계에서 유튜브에서 쓰고 있다.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저처럼 다 늙은 늙진 않지만 저 같은 어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곳 가운데 가서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려면 여러분이 그 재밌는 거 보는 거 좋죠. 저도 여러분이 보는 거 보면 가끔 너무 재밌어요. 마인크래프트를 하는데 저거 10개를 모으면 뭘 만들 수 있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8개쯤 모으니까 언제 10개 모으나 기대하면서 보게 되더라고. 아니 재밌죠. 좋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는 건 꼭 필요하다. 네, 그쵸. 강제로 보게 할 수 없죠. 맞아요, 맞아요. 눈 뜨고 보게 하면 일단 사람의 마음이 반감이 생기면 아무리 좋은 말도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나와서 갑자기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친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쳐놓고 자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면 아무도 안 본다니까. 아무도 안 봐요. 근데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면 그 친구는 귀를 열고 듣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여러분 세대의 언어를 쓰고 여러분 세대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선교지 유튜브라는 곳은요 어른들은 할 수 없는 분야예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분야라는 걸 분명히 알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유튜브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내가 오늘 1시간 유튜브 봤으면 1시간 30분을 하나님과 같이 보낼 수 있는, 내가 나중에 1시간 30분 하나님과 보내야지 하고 1시간 보면 안 됩니다. 근데 미리 하고 미리 말씀 보고 그다음에 남는 시간에 하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 지혜롭게 여러분의 또 가정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만나스쿨 들었더니 거기 있던 강사가 봐도 된다더라. 나도 볼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나 그 시간에 만약 자유함이 있다면 그걸 여러분이 가상세계에 들어있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같이 보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을 또 유튜브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거 보고 싶다. 너무 자극적인 걸 찾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자, 그럼 오늘 제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속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